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호감을 사고 누구는 오해를 사는데요. 대화의 법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.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지금부터 바로 삶에서 쓸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소통이 안 돼서 힘들죠. 다들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다들 막 사니 안 사니 하고 오고 헤어지니 많이 하면서 오고 막 그러시죠. 네,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대화를 잘 못하신다는 거거든요. 근데 대화를 잘 못하신다는 게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대화를 못하세요.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다음번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이런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저걸 어떻게든 좀 논리적으로 논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도 하고, 그 말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저 말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어떤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, 사실은 듣는 훈련이 안 돼서 대화를 잘 못하시는 거고, 커플 상담할 때 쓰는 이마고 대화법을 만드신 하빌 핸드리스 박사가 하는 얘기,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, 우리는 정말 듣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고 듣는 훈련만 잘해도 정말 많은 관계가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잘 듣지를 못한다.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, 또 하나는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는 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첫 번째는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알아서 알아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고, 얘기를 하는데 이걸 비난조나 어떤 질책이나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어조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상대방들은 어떠냐면,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게 다 이렇게 상대방을 찌르는, 공격하는 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찌르네 이러면서 공격을 방어하는 걸로 이렇게 태세를 바꾸거든요. 그리고 태세를 바꾸고 방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으로 가지, 이게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잘 듣는 거,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는 거, 두 번째는 내 얘기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대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거, 이 두 가지가 너무 필요하죠.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굉장히 성향이 뭔가 해결해 주고 싶어 해요.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근데 그렇게 해결책을 줄 때 사실은 상대방이 그 해결책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. 일단 공감이 좀 필요한 거죠. 내가 그래서 마음이 어떤지. 해결책은 사실 두 번인 경우가 있거든요.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내가 깊이 이해받고 깊이 공감받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. 미러링 대화법이 있어요. 거울처럼 비춰주는 대화법이거든요.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주는 거죠. 당신 말은, 네 말은 이렇게 그 친구의 말을 똑같이, 상대방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렇다는 거지, 내가 잘 이해했니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내가 지난번에 너하고 재밌게 잘 놀고 싶었는데 네가 시간이 바쁘다고 좀 전화도 잘 안 받고 해서 내가 속상했어. 그러면 많은 경우는 그건 내가 그때 바빠서 그랬고 내가 다음에는 안 그럴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미러링 대화법은 아주 쉬워요. 네 말은 네가 지난번에 나랑 같이 잘 놀고 싶었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너에게 잘 연락을 안 하고 그래서 네가 되게 속상했단 말이지? 내가 잘 이해한 거 맞아?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이렇게 마음이 훅 풀리거든요.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걸 잘 못해요. 내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상대방 말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주는 걸 잘 못하는 거죠. 그래서 거울처럼 비춰주고 상대방 이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담아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주고 하는 게 미러링 대화법이고, 내가 상대방을 비춰줄 때도 참 좋지만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싶을 때도 비추는, 거울이 되는 사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대화법이에요. 주로는 그런 거예요. 항상, 언제나, 늘 이런 말투는 사실은 상대방 굉장히 비하하거나 굉장히 부정적으로 한정짓는 말투거든요. 그런 말 쓰면 굉장히 불편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. 너 왜 그래? 왜 그런 거야? 이렇게 질문형인데 사실은 질문이란 의문문이 되게 정중한 것 같지만 이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도 대화에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마이너스 대화법이 해요.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맞죠.
태도가 제일 커요.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태도.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,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갖고 있고,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. 근데 이 흥미라는 거는요,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안 만들어져요. 내가 흥미롭게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지라고 내가 조금 의지를 쓰고 결정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서 자꾸 내 생각 속으로 빠져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좀 흥미롭게 잘 들어봐야지,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지? 라고 조금 의지를 써서 해야지만 좀 잘 들려요. 사람들은 그럴 때 뭘 하라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뭘 안 하는 게 맞으세요. 왜 뭘 안 하는 게 좋으냐 하면 뭘 할 게 없으니까요.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따르면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침묵을 되게 힘들어해요. 그래서 뭔가 그 침묵이 있으면 되게 긴장하고 얼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 침묵을 깨려고 되게 많이 해요.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. 그런데 그냥 잠시 그 침묵 속에서 그 불안함을 잘 느껴보시는 거예요.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지? 내가 이렇게 막 이 불안을, 이 상황, 침묵을 깨려고 하지?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의 느낌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까지 좀 이렇게 견뎌보시는 훈련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. 이거는 사실은 대화법이기보다는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관계 안에서의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대화를 해서 한다면 사실은 계속 거기서 뭔가 분위기 메이커처럼 내 마음에도 없는 얘기,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막 억지로 가짜로 애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돌아온 관계는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되게 지치고 힘들어서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관계와 좋은 대화를 하고 싶어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침묵을 좀 견뎌보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시다,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걸 대화법으로 보자면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기법이고 테크니컬한 거잖아요. 근데 그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진솔한 사람, 용기 있는 사람, 솔직한 사람, 이런 사람이 사실은 신뢰감을 얻게 되죠. 내가 뭘 요청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한 번 거절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멀리하진 않거든요. 싫어하지도 않고 좀 일관적이고 진솔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사실은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,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자기에게 조금 더 솔직한 사람, 자기를 조금 잘 보살피는 사람? 사실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기꾼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왜 거짓말을 하거나 왜 신뢰를 깨냐 하면 도와주고 싶고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상황이나 자기 여건 생각 안 하고 오케이 다 해놓은 거예요. 좋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있고 싶어서.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상황이 이게 안 되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거절하거나 나중에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이러면서 좀 신뢰를 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잘 보살피면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,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, 이렇게 조금 자기 보살핌 안에서 정직하고 또 용기 있는 태도에서 어떤 신뢰감이 더 만들어지고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믿는 생각에 의해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거든요. 나는 낯선 사람하고 말을 잘 걸어. 내지는 내향적이어도 낯선 사람하고 말을 잘 걸어야 돼. 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모든 다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, 하지만 내향적이고 되게 수줍어하면서도 뭔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잘 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자기의 어떤 욕구나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나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뿌리 신념 같은 게 있는 거지, 모두의 일반화 시켜서 특징으로 딱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좋은 대화법은 사실은 훈련받아야 돼요.
감정과 욕구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려주는? 근데 그런 게 없었다면 사실은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. 자전거 안 타본 사람이 자전거 탈 수 있나요? 수영 안 해본 사람 수영할 수 있나요? 네, 그냥 이거는 타고나고 타고나지 않고가 아니라 그냥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거인 부분이 훨씬 더 커요.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알려드렸지만 그런 대화법 뭐 몇 가지만 익혀서 하셔도 훌륭한 대화를 잘하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죠.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건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는 것이 많은 대화의 베이스가 되고 신뢰가 된다. 대화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아이와의 대화의 시작이 제일 처음일 것 같고요. 내 내면 아이와의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고 그 아이의 느낌, 그 아이의 욕구, 그 아이 바라는 걸 잘 들어주실 수 있다면 밖에 있는 어느 누구하고도 좋은 대화를 잘 이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.